자, 설명 페이지 58페이지에 오른쪽 끝부분에 플러스 강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책 보면 58페이지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가 있죠? 그지? 네. 거기에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림 그냥 칠판 보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담아놨어. 알겠지? 그리고 그냥 냅뒀어. 시간이 지나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겠지. 우리가 이걸 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증발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발이란 뭐가 무슨 상태가 뭔 상태로 변하는 과정?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 증발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물의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겠지. 그런데 그 똑같은 물을 담기진 컵을 또 다른 큰 통으로 덮어놨어.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봤어. 어떻게 되겠니? 물의 양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조금씩 줄어들어. 그다음 첫 번째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계속 봐.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어. 근데 지금 밀폐된 공간이야. 밀폐 공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어떻게 돼? 계속 줄어? 아니요. 그래서 컵이 완전 말라버려? 아니지. 증발이 되다가 더 이상 안 줄. 변화가 없겠지. 변화가 없는 상황에 도달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그러면 질문한다. 현재 이 물의 양이 이 정도 상태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멈춰 있다고 치자. 질문. 증발이 일어나 안 일어나? 현재 상태에서. 증발이 일어나?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증발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 근데 왜 물의 양이 안 줄어드느냐?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열린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던 물이 나간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증발이야. 알겠지?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뭐 할 수도 있어? 되돌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수증기가 물로 되돌아 돌아온단 말이야. 이거는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증발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증발량이 많아, 되돌아오는 응결량이 많아. 증발량이 많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자면 증발돼서 나가는 양과 되돌아오는 응결량의 관계에서 누가 컸다? 증발량이 컸기 때문에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컸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이때 증발량은, 물이 증발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물의 온도 때문에 결정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 증발량은 온도가 결정을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응결량은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야. 수증기가 많을수록 되돌아오는 물 분자도, 물로 되돌아오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응결량은 뭐가 결정한다? 수증기량이 결정한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는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많아, 적어? 처음엔 적단 말이야. 처음엔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발량과 되돌아오는 응결량 중에서 누가 우세했어? 처음에는 증발량이 우세했어. 그래서 물이 결과적으로는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도망가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 이 안에 머물러 있겠지.
이 안에 수증기량이 점점 어떻게 돼? 많아져요. 많아지면 되돌아오는 응결량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겠지. 증발량은 유지가 되는데 응결량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증발량과 응결량이 뭐해지는 순간이야? 그렇지, 같아지는 순간이야. 증발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증발이 돼. 그리고 응결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지는 순간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야?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그게 변화 없는 이 상태야. 그래서 변화 없는 상태일 때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는 증발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증발도 일어나고 응결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증발량과 응결량이 뭐한 상태가 됐다? 같아지는 평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조금 물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밀폐시켰어. 뚜껑 닫았어. 물 집어넣었어. 알겠지? 네. 그리고 얘를 헤어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뜨겁게 만들었어. 네. 다시 그래서 이 안에 온도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높여. 그랬더니만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돼? 사라져. 수증기가. 사라진단 말이야. 수증기가 된단 말이지. 네. 왜 그래?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밀폐되어 있는 한정된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돼. 수증기로 가질 수 있는 양의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물이 활발하게 증발을 많이 하게 되겠지? 네. 그래서 싹 다 뭘로 변하게 돼?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가 됐어.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단 말이야. 네. 아시겠죠? 네. 얘를 다시 차가운 물이 있는 수조에다가 얘를 다시 집어넣어. 네. 다시 그래서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물로. 차갑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니? 이 안에 공기의 온도도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지? 그러면 능력도 변하게 되겠죠. 수증기로 품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돼. 네. 그 양보다 넘어서는 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양들은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네. 뭘로? 물로. 물로. 얘 안에 다시 뭐 하게 돼? 뿌옇게 안쪽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고 여기는 이제 물이 좀 맺히게 되겠지. 네. 응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일상생활에서 안경 쓴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죠. 추운 날 바깥에서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방 안에 딱 들어왔어. 안경 표면이 어떻게 돼? 보여줘요. 뿌옇게 흐려진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차가운 곳에 있었던 이 유리 렌즈는 차가운 온도가 있었겠지? 근데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안경 렌즈는 차가운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은. 근데 이 차가운 곳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해? 부딪히겠지? 네. 부딪히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아니지, 차가우니까. 아. 수증기 온도가 냉각될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냉각되니까 뭘로 바뀌게 돼? 물로. 물로 바뀌면서 뿌옇게 김이 서리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김도 우리가 얘기하는 김, 뿌옇게 김이 서린다. 먹는 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네. 김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무슨 상태야? 액체, 물방울이에요. 김도 네. 액체 상태입니다. 요 원리가 그 원리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플러스 강의도 살펴봤고요. 이제 넘겨. 페이지 60페이지 습도에 대해서 들어간다. 페이지 60페이지 상대 습도. 줄여서 우리는 그냥 습도라고 한다. 습도.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공기가 얼마나 습하냐?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얘기를 해. 느낌 알잖아. 네. 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습도가 뭐한 거야? 높아요. 높은 거지. 수증기가 적을수록 습도가 건조해요. 낮다 또는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습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공기 중에 있는 네. 실제 수증기량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야.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봐봐. 이런 얘기예요. 1kg의 공기가 있다고 치자. 네. 여기도 1kg의 공기가 있어.
일단 느낌부터 받아보세요. 얘 A 공기, 얘 B 공기. 이 안에 수증기가 있었어. 실제 수증기량이 A 공기로 10g, B 공기로 10g이 실제 수증기가 있었다고 치자. 습도 같아 달라. A 공기와 B 공기는 현재 습도 같아 달라. 같아. 실제 수증기 같으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왜 다를 수도 있을까? 의진아. 실제 수증기는 동일하게 10g, 10g 있으면 습도 같은 거 아니야? 자, 온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공기의 온도는요, 예를 들어서 추운 공기라고 치자. 10도씨의 공기라고 쳐. B 공기는 30도씨의 공기라고 치자. 따뜻한 공기. 그 안에 수증기는 10g, 10g 똑같이 있었어. 만약에 이 조건이라면 A 공기와 B 공기의 습도 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달라지냐? 느낌이 그거잖아. 오늘 배운 게 온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 포화 수증기량. 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한계치가 정해지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10도씨가 30도씨에 비해서 품을 수 있는 한계가 많아 적어? 적어요. 적단 말이야. 그지? 적은 양을 품을 수 있는데 10g의 수증기가 있네. 네. 얘는 30도야. 많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데 10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습도는 같아져? 달라져? 달라요. 달라지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느낌이 이런 거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한계치가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분 좋을 때는 3공기를 먹을 수 있어.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2공기까지뿐이 못 먹는다고 치자.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달라지는데 네. 2공기까지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1공기 먹은 것과 3공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1공기를 먹은 게 내가 느끼는 포만감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다고. 그 얘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 공기와 B 공기는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단 말이야. 네. 누가 수증기가 더 포화 수증기량이 커? 30. 온도가 높은 B 공기가 더 많은 공기를, 수증기를, 기체 상태를 품을 수가 있어. 네. 근데 걔는 그 상태인데 10g의 수증기가 실제 있어. 얘는 적은 양을 품을 수 있는데 10g의 수증기가 있어. 이해됐지? 네. 습도는 누가 높아? A가 습도가 높은 거야. 네. 더 축축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지. B는 상대적으로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야. 고로 습도라고 하는 값은요, 뭐와 관련돼 있다? 실제 수증기량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포화 수증기량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1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20g이고요. 30도 칠 때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에 의해서 30g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A 공기의 습도 계산은 어떻게 돼야 돼? 품을 수 있는 최대 양분의 실제 가지고 있는 양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습도가 나오게 되겠지. 네. 따라서 A 공기의 상대 습도 계산은요 이렇게 됩니다. 현재 공기의 포수량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A 공기는 이 조건이라면 2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니까 몇 퍼센트다? 50%의 상대 습도를 얻게 된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B 공기는 상대 습도 계산 어떻게 되겠니? 공식은 똑같겠지? 네. 그러면 B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였어? 30. 실제 수증기량이 10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게 되겠죠? 네. 뭐 33.3% 나오나? 대충? 30분의 뿅뿅 오면 3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00이니까 네. 33.3%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안 됐니?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기의 온도를 높이느냐 낮추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습도는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니?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예제야 이제 예 밀폐된 공간에서 그 곳의 온도를 높이면 습도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이 교실을 생각해봐. 문 닫았으니까 밀폐 공간이겠지? 네. 그 얘기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현재 이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수증기가 있겠지. 네. 근데 밀폐돼 있으니까 실제 수증기가 점점 줄어든다든가 많아진다든가 한다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실제 수증기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밀폐 공간이라는 뜻은 현재 공간에 존재하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밀폐 공간이라는 뜻이야. 네.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어. 네.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돼? 습도는 나- 낮아지겠네. 예상 이해되지?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에서 밀폐 공간이라면 이 분자에 있는 얘의 값이 지금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네. 그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 온도 높이면 포화 수증기량이 영향받아서 얘가 변하게 되겠지. 네. 분모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 값 자체가 커지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전체 이 분수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습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습하잖아. 네. 평상시 습하잖아. 그 상태에서 여름에 덥잖아. 덥고 습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에어컨을 가동을 시킨단 말이야. 네. 에어컨은 공기 온도를 뭐해? 낮춰. 낮추겠지. 네. 그러면 에어컨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계속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물이 만들어져.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 밀폐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온도를 낮추지. 네. 그러면 현재 공기의 습도는 점점 어떻게 돼? 높아져요. 높아지겠지. 높아지다가 무슨 상태에 도달하겠니? 물. 포화 상태에 도달하겠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무슨 양이 만들어지게 돼? 음결양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에어컨 가동하면 에어컨에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물이 채워져서 물을 빼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에어컨 가동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만약에 여기 지금 겨울이라서 난로를 피웠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를 피웠어. 네. 실제 수증기량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난로를 피우게 되면 온도가 높아져. 네. 그러면 공기의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낮아져. 건조해지게 된다는 뜻이야. 네. 아시겠어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뭐가 언급되냐면 맑은 날 어쩌고 저쩌고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네. 자, 일단 맑은 날이라고 제시가 됐어.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해가 맑은 날의 반대는 뭐겠니? 비 오는. 비 오는 날이겠지. 그러면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차이는 뭐냐면 비 오는 날은 비가 내렸을 거 아니야. 네. 내린 빗물이겠지. 네. 근데 맑은 날은 비가 안 왔잖아. 네. 그러면 공기 중에 유입되는 수증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맑은 날이라는 전제 조건은 현재 존재하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뭐하다는 얘기야? 적어요. 변화 없다는 뜻이야. 네. 이 맑은 날이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날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맑은 날 시각에 따른 온도와 습도와 이슬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온도와 습도와 이슬점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맑은 날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통상 몇 시에 해가 뜨니? 일반적으로 보통 6시. 한 새벽 6시면 뜨겠지. 네. 겨울에는 뭐 더 늦게 뜨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시면 떠요. 그리고 몇 도가 되면 몇 시가 되면 가장 온도가 높아져. 12시. 12시보다 좀 높아 더 시간 지나야 되겠지. 네. 1시나 2시. 물론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는 12시가 맞는데 계속 온도가 높아져서 한 1시, 2시 때가 온도는 최고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네. 그랬다가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 중에서 최저 온도는 몇 시일 때 최저 온도일까? 몇 시일 때 가장 온도가 낮을까? 해
뜨기 바로 직전이야. 해 뜨는 순간부터는 대표질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해 뜨기 전까지는 온도가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맑은 날 보통 여기가 6시, 여기가 12시, 여기가 저녁 18시 해 질 때 이렇게 보자. 그러면 온도 그래프는 Y축이 어떤 이슬점이냐 습도냐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일단 온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온도는 6시에 해 뜬다면 이때까지는 온도가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증가. 6시가 될 때까지 감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온도가 쭉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해 뜨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 증가해서 한 대충 12시보다는 조금 넘겨전 1시 정도의 최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감소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게 무슨 그래프다? 온도. 하루 중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온도 그래프다. 네.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습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습도 어떻게? 그렇지. 온도와 반대대로 그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맑은 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날이라 그랬어요. 네. 습도 계산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맑은 날이면 실제 수증기량 분자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지. 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 높아져요. 증가하지. 네. 그러면 습도 값 자체는 어떻게 돼? 낮아져. 낮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온도와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습도 그래프는 온도 그래프와 반대로 나타나서 대충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뭐다? 또. 습도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습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야? 여기서. 아니지. 해 뜨기 직전이라고. 온도가 가장 낮은 때가 여기 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바깥에 나가면 풀잎에 뭐가 맺혀 있는 거야? 이슬. 그 이슬 왜 맺혀있니? 습도가 높아져서 응결돼서 이슬이 맺혀진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해 뜨면 그 이슬은 어떻게 돼?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증발하니까. 이해되셨어요? 얘가 습도 그래프야.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추가. 예, 이슬점. 맑은 날 이슬점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자, 이슬점이 뭐라 그랬니? 이슬점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때의 온도. 다시 해서 공기가 무슨 상태의 공기로 도달할 때? 포화 상태로 도달할 때 온도라 그랬고 네. 그 이슬점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근데 맑은 날은 실제 수증기량이 뭐한 날이라고? 일정한. 그러면 이슬점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일정한 값으로 그려줘야 돼. 거의 일정하게. 얘가 일정한 값으로 그려져 있으면 얘가 이슬점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루 중에 맑은 날, 하루 중에 습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다? 새벽. 새벽. 해 뜨기 전. 가장 습도가 낮을 때는 몇 시째, 몇 시경이다? 12시에서 2시 사이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를 하셨나요? 오케이. 페이지 61페이지 개념 쏙쏙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1페이지 개념 속속 문제 6번 문제 보자. 내용이 기온이 32도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 상대 습도는 얼마인지 계산해라. 누워서 딱 먹기다. 단 이 32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습도 계산식은 일단 포수량분의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네.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 32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 몇 g이라고 그랬어? 15.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50%. 답은 50%. 끝. 쉽지? 네. 문제 2번. 7번.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다. 가로 안에 알맞은 값을 써서 A 공개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완성해라.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래. A 공기. 그러면 A 공기 상대 습도는 기역 가로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20. 여기에 포화 수증기량이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근데 A 공기는 25도잖아 지금. 네. 2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를 읽어줘야 되니? 20.0을 읽어줘야 되겠지? 이가. 그 다음에 니은 값에는 실제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네.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는 몇 g이에요? 14.7이요. 14.7.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문제 2번. A, B, C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공기를 써라.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누구니? 실수량, 포화 수량 같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의 공기를 찾으라는 얘기야? 포화 상태의 공기 찾으라는 얘기잖아. 누구예요? B. B겠네. 네. 니은. 습도가 100%인 공기. 습도가 100%가 된다는 뜻은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같아요. 같으면 되겠지? 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상태의 공기면 된다는 얘기야? 포화. 여기다 정리.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는 그냥 무슨 상태의 공기란 뜻이에요? 포화. 포화 상태의 공기란 뜻이에요. 모든 포화 상태의 공기는 습도가 100%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구예요? B. 역시나 B다. 됐나? 네. C.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은 공기. 현재의 온도 자체가 있을 점이래. 그럼 보면 될 거 아니야. A의 온도는 몇 도야? 25도. 근데 A의 있을 점은 몇 도야? 20. 20도. 안 같네? 네. C의 온도는 몇 도야? 25도. 25도. 있을 점은 몇 도야? 15도. 안 같네? 네. B는 현재 온도 몇 도야? 15도. 있을 점은 몇 도야? 15도. 얘가 같네? 따라서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은 공기. 역시나 무슨 상태의 공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포화. 포화 상태의 공기를 찾으라는 뜻이야. 같은 말이죠? 네. 따라서 얘 답도 포화산. B다. B. 됐나요? 네. 3번 A, B, C 중에서 공기의 상대 습도를 등호, 부등호로 나타내라. 상대 습도 가장 큰 놈은 누구야? 일단은 B예요. 100%니까.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하면 되겠지. 네. 습도는 A가 높아? C가 높아? A가 높지? 네. 왜냐면 A와 C는 온도는 같잖아. 네. 그 얘기는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는 얘기지. 네.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놈이 습도가 높겠지. 네. 누가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 A. A가 높죠? B, A,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니? 네. 문제 4번. 기온은 25도이고 있을 점이 5도인 상대 습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일단 기온이 25도래. 표를 보면 2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가 돼야 돼? 20점. 20.0. 일단 식부터 쓰고 상대 습도 계산하는 식은 포수량분의 실제. 실수량 네. 곱하기 100 하면 되겠고요. 네.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가 중요하니까 25도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은 20.0이에요. 네.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문제에서 있을 점이 이 공기의 있을 점이 몇 도래? 5.4요. 있을 점이 5도라 그랬지? 네. 그러면 5도가 되면 실제 수증기량과 그 5도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는 얘기잖아. 네. 5도일 때 봤더니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5.4.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된다는 얘기지? 네. 5.4 곱하기 100. 습도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네. 계산식만 정확하게 쓰면 되니까. 25%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야 되겠지? 27. 네? 25%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20%는 높게 나와야 되는구나. 네. 오케이. 몇 퍼센트 나오니? 27% 나오나? 네. 문제 8번. 다음은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피웠대. 난방을 했대. 네. 자, 밀폐대방. 무슨 뜻이라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라는 네. 뜻이. 그런 방에서 난방을 했어. 뭔 뜻이야? 온도를 높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러면 수증기량은 어때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증기는 포화 수증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는 수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수증기량은 뭐하다? 한. 일정하다.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일정하고 네.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요? 증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포수량 증가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여성 이해됐니? 오. 자, 문제 9번. 9번, 10번은 오른쪽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온도, 습도, 이슬점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면 A는, B는, C는 각각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네. 일단 12시 부근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을 찍는 이 보라색 이 그래프가 12시 부근에서 가장 높은 점을 찍었네. 네. 얘가 뭐라는 얘기야? 기온. B가 온도, 기온이라는 얘기지. 네. 그거와 반대로 나타내는 A가 뭐라는 얘기야? 상대 습도. 습도, 상대 습도. 그리고 거의 일정한 C가 뭐라는 얘기야? 슬점. 이슬점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됐니? 네. 문제 10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번. 맑은 날 기온은 4, 5시에 가장 온도가 낮대. 맞아? 네. 4시, 5시경이 온도가 가장 낮대. 그치? 해 뜨기 전이니까. 네. 그리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대. 맞아? 네. 맞죠? 2번.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도 높아진대. 맞아? 아니요. 틀렸죠.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3번.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맞아? 맞다고. 맑은 날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맑은 날이란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뭐한 날? 일점. 일정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